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에 이르렀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1차 대확산이 일어나던 3월 초 이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난 27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론들은 정 총리에게 그렇다면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냐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추이를 살펴보고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말이 나왔기에 이번 주말이 한국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현재 전국 309개 초중고교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한 상황입니다. 다가올 수능시험 역시 갈수록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의 상황에 내년으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해온 우리 학생들은 올 한 해 동안 제대로 된 수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 수능시험마저 계속 연기되고 있으니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중국을 향한 학생들의 반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당사자인 중국은 피해자들이 볼 때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보만 보일 뿐입니다. 지난 27일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는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공개했습니다. 오직 5명 뿐이었죠. 심지어 그 5명은 모두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발생한 중국인 코로나 환자는 단 1명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난 26일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서 한국에 통보한 내용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코로나가 종식된 코로나19 청정국가인데 안전지대로 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중국에 오는 바람에 중국의 안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는 각국에서 중국으로 향해 오는 항공편의 입국 규정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PCR 검사 그리고 혈청 항체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검사에 대한 음성 증명서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이들로부터 녹색 건강 코드를 받아야 비로소 중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국내의 네티즌들은 지금 중국에 가는 사람은 오직 두 부류이다. 첫째, 중국인이 자국으로 귀국하는 것. 둘째,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 것이라며 중국의 제재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행위라며 비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법지대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회사들이 백신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지만 너무 빨리 나온 백신에 두려움을 느낀 일부 시민들은 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중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산당에 대한 불신이 미지의 백신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은 현재 중국인을 대상으로 수백만 명에게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부작용 보고 사례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의 지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말이죠. 중국의 국민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중국발 해킹을 맞닥뜨리고 있죠. 심지어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북한을 이용하여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해킹하려는 시도까지 보입니다. 북한 역시 최근 유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가 퍼짐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그들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해외 백신을 탈취해내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것이죠. 홍콩의 SNP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 횟수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하기에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은 더욱 설득력이 있어집니다. 하지만 북한을 이용한 백신 탈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중국은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공산당의 인권 탄압과 정보 통제로 인해 중국인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검증되지도 않은 중국의 백신을 뇌물을 통해서라도 손에 얻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6일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중국의 자산가들은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하죠. 얼마 전 중국은 호주에 대하여 14가지 금지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평등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마치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듯한 모습에 세계인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호주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28조 원을 들여 영국의 미니 이지스함 9척을 구매했고 중국을 집중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조직된 연합 쿼드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중국 압박에 동참하였죠. 이에 열받은 중국은 11월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매년 1조 원치의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최대 수입국이기에 호주의 언론에서는 이번 조치가 호주의 와인 산업에 끔찍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주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렸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HO에 중국을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호주의 사이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번 조처는 중국이 FTA와 WTO를 통해 약속한 바와 양립될 수 없다. 반드시 규칙에 근거해야 하는 무역의 룰에 어긋난다.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WTO의 제도를 이용해서라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그동안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했던 호주가 지지 후보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나이지리아는 중국 1대1로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중국은 WHO에서 대놓고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호주가 이전처럼 오콘조 후보를 지지한다면 차후 펼쳐질지도 모르는 중국과의 WTO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해질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호주는 앞으로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지지하여 중국의 WTO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전략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현재 호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방송국에서는 한 백인 여성이 중국의 황제 측천무후로 변장하여 등장했는데요. 그녀는 곤충과 쥐, 해파리, 머리카락 등을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관람객 2명을 초대하여 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초대된 관람객이 이에 역겹다는 반응을 보이자 그녀는 중국에서 이것은 평범한 일이라고 응수하였죠.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피해를 중국으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는 다음의 지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어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 중부지역으로 유입되려고 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현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보건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입 저지에 모든 힘을 쏟던 수의사 정승재 주무관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한으로부터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중국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전선을 통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에서는 휴전선 부근의 멧돼지들을 확인되는 대로 모조리 사살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죠. 만약 이 멧돼지들이 휴전선을 뚫고 설악산을 뚫고 남한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의 식탁에서 한도는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K푸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삼겹살 역시 오직 외국산 돼지로만 만들어지는 반쪽짜리 한식으로 전락하겠죠.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 각계에서 달려들어 밤낮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을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보다 우리에게 더 큰 치명타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다음은 중국의 연안에 지어진 원전의 현황입니다. 이때는 2016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더 많은 원전이 중국의 연안에서 가동되고 있죠. 그리고 이 원전에서 후쿠시마와도 같은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은 당사자인 중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각종 바이러스, 사이버 해킹과 동북 공정 등의 무단 탈취, 미세먼지와 방사능 유출 등의 각종 재해 등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막아야 하는 것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한국의 재벌기업 SK그룹의 뿌리가 일제강점 시기 일본 회사 센코요 직물이었다. 1945년 패전으로 일본이 철수한 후 직원이었던 한국인에게 불화돼 한국 기업이 됐다. SK그룹처럼 일본이 남긴 기업을 이어받아 발전한 한국 기업이 지금도 많이 존재한다. 산케이 신문의 구로다 카스히로 객원논설위원은 최근 칼럼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이 탄생한 것도 모두 일본 덕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막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올해 1년 내내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치를 매우 낮게 유지해서 세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한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면 앞으로 최소 몇 달은 더 남았다 보도했고, 국내 일부 언론들조차 코로나 백신 확보 경쟁, 일본 3억 3천만 병, 한국은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과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일본은 이미 모든 일본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규모의 백신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 백신 예방률 94.1%, 중증 예방률 100%를 자랑하는 미국의 모더나로부터 일본이 2,500만 명분을 확보했다며 한국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일본이 해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사들도 이를 도와 속보, 정부의 실토, 연내 모더나 백신 계약 불가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보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완벽한 반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모더나는 트위터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4천만 개 이상의 모더나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이로써 한국 정부가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을 포함해 모두 5,600만 명분입니다. 한국 인구수가 5,179만 명인데 모두가 백신을 받고도 남는 물량을 확보한 것이죠. 백신 확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분간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반셀 모더나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인 4천만 도즈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전했습니다. 밤 9시 53분부터 10시 20분까지 화상으로 이뤄진 전화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민간기업 대표와 제품 구매와 관련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의 정부는 모더나와 2천만 도즈의 백신 구매를 논의해왔으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그 숫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이번 통화가 없었다면 한국은 부족한 2천만 도즈의 백신을 또다시 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느린 다른 백신 회사들과 협상을 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공급 시기도 앞당겨졌습니다. 원래는 3분기 한국에 백신을 대량으로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3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1분 1초라도 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개월이나 앞당긴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모더나가 한국을 백신의 생산 거점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백신 공급과 별도로 모더나는 한국 기업과의 백신 생산 협력 방안도 깜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더나는 화이자 등의 백신 회사들과는 달리 백신 생산을 전적으로 외부에 맡기고 있는데요. 방셀 대표는 한국 대기업이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백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한국 덕분에 위탁 생산 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량 생산을 통한 빠른 공급이 가능하도록 모더나와 국내 제약기업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은 물론이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전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녹십자 등 세계 최고의 바이오 위탁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 대기업들이 아시아 백신 물량을 맡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자신들이 먼저 구했다며 그토록 자랑하던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까지 한국에서 생산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서 생산된 이 백신들이 일본에 무사히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기가 일본은 2022년 4월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늦을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료조사 업체인 에어피니티는 각국의 백신 확보 상황을 근거로 국민 대부분이 접종을 받은 뒤 집단 면역이 생겨 코로나 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을 분석했는데, 일본은 2021년 7월로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이 끝나고도 한참 후인 2022년 4월을 정상화 가는 시점으로 예측했습니다. 일본의 도쿄올림픽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억지로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상 최초로 관중 없는 올림픽이 확실시되면서 일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반면 일본이 자신들보다 한참 늦게서야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 무시했던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더 빠른 집단 면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구매 예정을 포함해 정부가 구매한 4,600만 명분의 백신은 국내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88.8%에 해당하며 백신 접종 가능 인구인 18세 이상으로 따질 경우 104.3%에 해당한다. 통상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에서 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국내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물량이다. 내년 1분기 2, 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서 적어도 3분기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까지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백신에 대한 확보와 접종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다 전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CEO와 전화통화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구매하는 데 성공한 시점 이전인 것을 고려한다며, 이르면 2021년 7월 혹은 이보다 더 빠르게 한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을 갖추게 돼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보다 9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코로나 백신 핵심 개발국 중 하나인 영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상 3상을 통과한 코로나19 백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나라가 개발에 성공한 영국과 같은 시기에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국제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G7으로 초청하려 했지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지만 이는 잘못된 착각이었습니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1990년대 초 형성됐다가 시들해진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90년 초 IMF와 세계은행, 미국 내 정치 경제학자, 행정부 관료 등 핵심 멤버들이 논의를 거쳐 정립된 것으로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을 뜻합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움직임을 D10 전략으로 명명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 G7과 한국, 호주, 인도가 포함됩니다. 최근 영국의 존슨 총리도 2021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할 것이라 밝히며 미국의 D10 계획은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